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훈련 컨텐츠 진행의 이준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란 무엇인지, 그 종류는 어떠한지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향후 전망에 앞서서 시스템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크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보가 날아가는 D램과 같은 것이 있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아도 정보가 남아있는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D램은 낸드 플래시 대비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등이 빠르기 때문에 D램과 낸드 플래시는 각각의 다른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CPU와 AP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CPU, 모바일의 AP가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CPU는 GPU 등과 함께 컴퓨터를 제어를 하면서 다양한 연산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CPU의 제어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AP라는 단어는 모바일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AP는 모바일 특성에 맞도록 소형화된 CPU, 그리고 GPU, 그리고 통신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뎀 등이 하나로 통합된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CPU와 AP는 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과 같은 단말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GPU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GPU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칩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태생 자체가 CPU와는 조금 다릅니다. CPU의 경우에는 복잡한 업무를 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철학을 가지고 사용되는 칩이라고 한다면 GPU의 경우에는 복잡한 연산은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업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병렬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U와 GPU에 대해서 비유를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CPU는 한 명의 과학자, 그래서 아주 복잡한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초등학생 예를 들어 100명이나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연산, 복잡한 업무는 처리할 수가 없지만 단순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이러한 태생의 차이 때문에 등장 당시에는 GPU라고 하는 것은 CPU 대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가 되면서 GPU의 활용도가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기계에다가 어떤 직관을 주는 것인데 이 직관을 주는 방식이 하나의 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단순한 연산을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옴에 따라 오히려 CPU보다는 GPU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든 칩이 적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CPU, GPU에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릴 시스템 반도체는 NPU라는 것입니다.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인데요. 기존의 반도체 구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NPU는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뉴런, 시냅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능을 뇌를 모방해서 만든 구조이다 보니 인공지능, 딥러닝에 더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CPU, GPU, NPU와 같은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향후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NPU라고 하는 것은 구조상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반도체이니만큼 향후에 다가올 인공지능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측면에서 NPU가 발전하고 도입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전통적인 반도체는 소위 얘기하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거대 기업이 반도체를 선점을 하고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컴퓨터와 같은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NPU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CPU, GPU와 같은 다양한 반도체 군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에서 사실은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NPU 시장은 오히려 이러한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보다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IT 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에 맞는 제품군을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의 산업이 발전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특성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미래 방향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IT 업체에서 NPU를 선점하고 기술 개발을 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M1 칩, 사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AP를 개발을 하고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과 같은 각종 모바일 회사에서도 독자적으로 AP 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IT 업계가 반도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기업들이 오히려 다양한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실험을 하기에 더 용이한 상황이며 NPU 개발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IT 업계가 반도체 개발에 참여를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사실 현재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센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단말로 전달한 다음에 그 단말에 받은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게 현재의 인공지능의 레벨이에요. 하지만 NPU의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진다면 굳이 데이터 센터로 보내기 전에 단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줌으로써 데이터 센터까지 전달을 해주는데 발생하는 보안 문제,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등 개선된 인공지능 기능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과 종류,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알아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향후 전망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교육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 전문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자, 반도체 장비, 전장 제어 실무 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교육비, 기숙사, 식비, 교재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협약업체와 취업 연계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